몇 폭이 안 되는 자가 소비용 텃밭소가이지만 코로나도 농장에 있는 시간이 많아 이처럼 봉지도 싸고 봄부터 여름 장마기까지 꼬박꼬박 병충해 방제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8월 4일 늘 끌고 다니면서 농약을 치던 우리 애마 주행식 분무기 바퀴 부분 쇠가 부러져 구입처에 맡겼는데 부품이 본사에서 내려와야 하고 거기에다 직원 휴가철까지 겹쳐 몇 차례 방제를 건너뛰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기간이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그 때문이지 아니면 이미 그 전에 병이 든 것이 그 후 발현한 것인지 9월 초 나뭇잎이 누렇게 변하는 것이 몇 개씩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염려하던 갈반병입니다. 부랴부랴 치료약과 예방약을 섞어 사흘이 멀다 하고 방제를 하였습니다. 한두 번 방제를 하는 것이 아니니만큼 몇 가지 해당 약재를 교차 살포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사과나무 밑에 떨어진 낙엽이 수북히 쌓입니다. 잎이 없는 과일은 품 없는 자식과 같습니다. 광합성을 하여 열매로 보낼 것이 없으니 사과도 더 이상 크지 않고 당도나 맛 또한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낙과 또한 심합니다. 아침에 나가보면 밤새 떨어진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열심히 방제를 한 덕택인지 9월 한 달을 꼬박 방제를 하니 10월에 저버리니 멈춰지긴 했는데 피해가 적은 나무가 잎이 반쯤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면 30점과 90점을 맞았다면 평균이 60점이지만 아시다시피 농사는 하향 평균인 30점입니다. 그동안 기울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셈입니다. 비록 아는 것도 없지만 서로 과수에 대해 박사라 해도 여러가지 작물을 재배하는 텃밭 농사는 절대로 한 가지 과수를 하는 전문 과수 못 따라가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올해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었는데 결과는 좀 허탈합니다. 10월이 접어들면 수확기까지 한 달 정도가 남았으니 약도 칠 수 없습니다. 날씨가 맑은 날이 많아서인지 병은 딸깍 그쳤는데 더 기다려봤자 과일도 크지 않고 당도도 높아질 일도 없고 하여 10월 말에는 수확을 하였습니다. 작고 맛없는 사과 어디 나눠줄 데도 없지만 내년을 위해 일찍 수확은 하였습니다. 사과 수확이 끝나면 서둘러 해야 할 일이 가을 비료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해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바로 갈반병 잔재 정리입니다. 병이나 해충은 다른 곳에서 날아들어 오기도 하지만 우리 가온에 남아있다가 해마다 발병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병이 들어 떨어진 잎에는 당연히 병균이 묻어 있습니다. 낙엽은 바로 병균 소굴입니다. 보통 같으면 나중에 지금 달린 잎도 다 떨어진 후 정리를 하면 되겠지만 쌓인 낙엽이 워낙 많아 우선 처리하고 다음에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나무가 몇 그루밖에 안 되니 일이랄 것은 없습니다. 잠깐 끌어모아 화덕에 넣어 태웠습니다. 달린 잎이 다 떨어지는 12월에도 낙엽을 긁어 태울 예정입니다. 가지에도 땅에도 일단 토착하는 병과 해충은 잡는 것이 내년 사과 농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저야 갈반병이 들었으니 이렇게 별나게 2차로 나누어 처리를 합니다만 설로 눈에 띄는 병이 없었더라도 넓은 가온은 현실상 어렵지만 우리처럼 몇 그루 안 되는 텃밭 농장은 낙엽을 정리하는 것이 내년 농사를 위해서도 도움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가을 비료주기입니다. 손바닥 농장이 수확기를 며칠 앞당긴 것도 가을 비료를 하루라도 먼저 주어 양분 축적기를 늘리자는 의도입니다. 잎이 워낙 없기 때문에 낙엽 칠 때까지 기간이라도 늘려야겠습니다. 흔히들 과일 수확 후 질소비료 살포를 감사비료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 말이 우리 같은 텃밭 농부에게는 헷갈리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감사한 것은 마음이고 주는 목적은 내년 꽃피고 새잎 나오는 데 필요한 양분을 저축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비료 주는 목적에 맞는 이름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사과 농사를 짓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수확 후 질소비료 즉 요소살포로 사과나무는 광합성을 활발히 하여 양분을 가지나 뿌리에 저축을 합니다. 식물들은 낙엽이 되어 떨어질 때도 그 잎 속에 들이는 양분도 반이나 회수하여 내년을 대비합니다. 요소와 같은 질소비료를 살포하였으면 바로 급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고 그냥 놔두면 이놈들 고향인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다른 과수에 비해 사과는 수확 후 월동에 들어가는 기간이 짧습니다. 광합성을 하여 양분을 저촉하는 기간이 짧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우리 사과는 잎이 부족하니 더더욱 불리합니다. 이런 때는 연면 시비를 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때 비료의 농도는 평소의 연면 시비 농도보다는 아주 진하게 치는 것이 효과가 훨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잎의 옆해가 걱정되어서 그렇지 연면 살포는 농도차로 흡수되니 농도가 진할수록 흡수도 빠르고 흡수량도 높기 때문입니다. 사과 잎이 처음 올라온 연약한 잎은 옆해를 아주 조심해야겠지만 이제 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을 연면 시비는 그렇게 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의 요소 연면 시비 농도가 0.5%였다면 이때는 그 10배인 5%로 녹여쳐도 괜찮습니다. 아니 높여야 흡수 효과가 더 큽니다. 우리 사과나무는 문제가 되었던 갈반병이 모두 깨끗이 나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갈반병 치료 살균제도 함께 살포했습니다. 당연히 잎만이 아니라 가지에도 기둥에도 땅에도 흠뻑 살포하였습니다. 다른 텃밭 농장도 저와 비슷하거나 다른 병이나 해충이 있으면 되면 시비와 함께 방지도 하는 것이 내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잎 떨어지고 땅 얼기 전 밑비료도 주어야겠지만 그 전에도 잎이 있을 때 3, 4일 간격으로 부지런히 요소 연면 시비를 하다가 잎 떨어질 무렵이면 보르도액 살포로 가을 방제를 마칠까 합니다. 석회 보르도액은 세균성 병이나 곰팡이성 병 등 광범위한 예방 살균제로서 과수 낙엽 바로 직전에 살포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사과밭처럼 갈반병 예방 효과도 좋다니 가을 방제 마지막으로 살포할까 합니다. 우는 아이도 울음을 그치게 하였던 일제강점기 시절 순사. 일본 순사보다 조선 순사 백순사가 더 무서웠다는 것처럼 들어오는 병균이나 해충보다 땅에 가지 숲이 속에 월동하는 놈들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석회 보르도액은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수에도 잎 떨어질 무렵 살포할 예정입니다. 해충은 예찰을 잘하여 보고 잡지만 병은 발생되기 이전에 예방 방제를 해야 합니다. 병이 발생되면 이처럼 한 달간이나 노력해도 겨우 잡힐 정도입니다.